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남윤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분. 네, 네. 아까 다시 해주세요. 6분으로 해주세요. 6분이에요? 네, 6분 아까 김용희 의원님 뽀간 거. 그거 아까 한번 돌려주셔요? 네, 예, 예. 안 쓰셨어요. 예. 자, 질의하셔요. 예. 예. 기사님 목장님 이게 아닌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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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다시. 예. 앞서서 우리 그 김성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 사관님께서 그 다층 노소득 보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일반적인 얘기로서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기초연금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 문제 굉장히 예민하게 얘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런 다층 체계 마이크 나옵니까? 예, 저는 나오는데요. 다층 체계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지금 시기에 얘기할 때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이제 그 연금 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그럴 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국민연계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되고 그럴 경우에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이런 탈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결국은 개인연금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민연금을 튼튼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하면서 복지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논의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유의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개인연금 관련해서 뭐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금융 그 위원회든가 금융감독위원회든가 그쪽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 직원이 가서 그냥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이런 상황인 것 우려가 있기 같습니다. 때문에요. 그 지금 이제 벌써 뉴스에 뜨고 있거든요. 100세 예. 시대에 국민연금 예. 개편 방안에 관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것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논의를 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유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그 보건복지부의 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4대 중증 질환으로만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그게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너무 그쪽으로 편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편중의 사례로 그 지금 화면을 보시면 4대 중증 질환의 그 산정 특례 제도가 이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미 예. 있죠. 그래서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의 5%,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또 1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는 산정 특례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이들한테 건강보험공단에서 6조 8천억 원 정도의 지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제도를 또 보면은 그 본인 부담 완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 실적을 보더라도 여기에 4대 중증 환자 비율이 29.2%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산정 특례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본인 부담 완화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상당히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어떤 그 보장성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전체 그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이 63%인 거에 비해서 4대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보장률이 이거에 비해서는 한 11.3% 정도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 같은 경우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4대 중증 질환의 의료비를 가볍게 해준다는 정책은 지난 10년 이상 실시를 해온 이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아직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국정과제로 또 선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그래서 좀 이제 방향에서 결국은 기존의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부분 아닌 부분들 비급여 부분에 대한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급여로 분리되어지는 항목들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할 필요성 이런 부분이 사실 그거지 않는가 4대 중증 보장성 확대라고 하는 사업은 목적에 비춰봤을 때 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급여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그 자기 소득의 한 20% 정도 된 이상으로 의료비가 나왔을 때 재난적 의료비라고 통칭 이렇게 하고 예, 있는 것으로 20% 알고 내지 40% 초과되는 거죠. 근데 40% 초과되는 가구도 한 84만 가구 정도 됩니다. 한 5.6%에 해당하는데요. 예. 이 재난적 의료비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질병의 순위를 보면 신부정증이 1위고요. 그 다음에 척추 관련 질환 2위, 관절증 3위, 당뇨병 5위 이런 병들이에요. 4대 중증 질환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재난적 의료비, 그 의료비 부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의원님 저희가 예. 그 파악을 하고 있기는 의료비가 가장 많이 이제 들면서 부담이 되는 것이 이 4대 중증 질환으로 아니, 통계가 나와 있기 아니요.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하는 거에 그거에 속하는 그런 질병의 종류가 이제 그런 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질병들이 4대 중증이 아닌 다른 질병들이 훨씬 더 재난적 의료비에 앞순위에 들어가 있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이제 그 4대 중증 중심으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금액이잖아요. 예, 얼마큼 그렇습니다. 주냐라고 하는 그 의료비 부담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앞에서 의료비 감면 제도에서도 겹치고 또 재난적 의료비에서도 겹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편중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것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 거기에 대한 차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이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방향을 4대 중증으로만 몰아서 갈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그 돈 규모가 지금 정부가 300억을 대고 공동 모금회하고 사업을 제가 같이 그거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정부가 사실은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300억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공약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압박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공약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여기서 4대 중증에 또 해당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4대 예, 중증에 대해서 비급여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예. 이거를 이쪽에다가 지금 300억을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면서 정부는 돈을 안 들이고 공약을 이행하는 이런 형태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하는 거는 전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보장성을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을 거의 95% 100% 높이게 되면 뭐 재난적 의료비가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정부 재정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해야 될 사업의 성격 자체가 뭐 어떤 사업은 반드시 정부 재정으로 해야 되고 하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수요가 급한 데에 대해서는 그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니까 민간 재원에서도 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윤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